사장님, 사장님을 모르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마이 스토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9년 전에 유스킨과의 만남이 그 갈바니까 아이스케어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자궁세포 이형증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파마넥스 아이스케어를 3개월 동안 복용하면서 이게 정상세포가 되는 엄청난 효과를 이제 그 느끼게 되면서 유스킨과 이어졌고요. 저 20대 첫 직장은 공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원했던 곳이었지만 그 제가 원하던 삶이 사실은 그려지지 않아서 한 3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도전했던 게 텔레마케터 일이었어요. 유스킨 하기 직전에.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일을 잘 해냈고 지점에서 신규 확보상을 계속 받을 정도로 성과도 잘 내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한 이유는 그때 당시 하고 있던 제 직업이 사라질 직업군 1순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기의식이 다가왔고 유스킨을 투잡으로 집중해서 빠르게 이제 전업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킨 하기 전에 텔레마케터로 진짜 잘 하셨던 거 저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심혜 사장님이 투잡 중이셨을 때 뉴스킨 랠리에 가야 한다고 랠리가 1박 2일 저희가 되는 행사였잖아요. 랠리에 가려면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약을 이 정도 해야지 휴가를 준대요. 그래서 계약을 많이 하고 랠리에 가고 계약을 또 많이 하고 랠리에 가고 1박 2일 휴가를 계속 받기 위해서 진짜 그때 계약을 잘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네네, 맞아요. 제가 그때 그 랠리에 가려고 정말 이제 보험 계약을 열심히 집중했던 것 같은데, 사실 뉴스킨을 이제 투잡으로 준비하기 전에는 하루 한 건도 사실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투잡 세미나나 막 랠리에 그 참여하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하루에 계약을 두세 건씩 계속 막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에너지가 막 선순환됐네요. 저도 투잡했을 때 저희 병원의 원장님이 너는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하면서 일이 행복하냐랬는데 뉴스킨이 행복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 어쨌거나 사장님이 투잡 스쿨에 가야 하고 랠리에 자꾸 막 가야 해서 더 집중해서 일했다. 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시간이 많아야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은 시간이라도 내가 얼만큼 집중하느냐가 성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 기억하세요? 저 처음에 사장님이 사업 궁금하다고 사업 알아보려고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 한참을 이렇게 듣더니 미팅 마무리에 이르셨어요. 저는 몸도 안 좋고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조급하게 사업 안내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시작할 때니까 저한테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연락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전업자보다도 오히려 질문이 진짜 많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스폰서님과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그때 당시는 사실 유스킨은 저의 미래 대안거리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장 저에게 바로 수입이 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보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2, 3년 후쯤에 유스킨을 본격적으로 해야지라고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텔레마케터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집중력이 필요했고 체력 소모가 많았어요. 또 제가 생계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소홀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어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투잡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 안내받으면서 제가 거기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유스킨을 사실은 알면 알아갈수록 이거 시간을 지체할 일이 아니고라는 판단이 제 스스로 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기본 생활비 300만 원만 이제 만들어지면 전업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면서 그때부터 막 초집중하고 엄청 몰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괴롭혔죠, 스폰서님을. 밤낮으로. 이래서 사장님들 시스템 토대가 참 중요합니다. 2, 3년 뒤에 잘 준비했다가 2, 3년 뒤에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는데 투잡 스쿨에 계속 참여하면 할수록 이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네. 나의 고객과 나의 신규 파트너를 더 큰 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으로 우리는 초대를 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자님 뉴스킨 선택하고 나서 선택하기 전과 지금 선택하고 난 이후와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뉴스킨을 쓰게 되고 먹게 되면 외모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외모 제가 사진 받은 거 올려드려도 돼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 저기 지방의 시골에서 사시고 정말 그 얼굴이요. 엄청 야위셨었고요. 살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너무 예뻐지셨고. 그쵸? 세련되지셨어요. 세련되지셨어요. 이렇게 사진에 보다시피 엄청 사실 젊어졌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활력 있게 바뀌었어요. 저는 진짜 저질 체력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본 체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삶이 굉장히 좀 활력 있게 그 변화됐고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또 유스킨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패턴을 갖도록 계속 교육받잖아요. 그리고 또 유스킨을 하면서도 저희가 쉽지 않고 또 그때그때 힘든 일이 있고 견뎌야 될 성장통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유스킨을 통해서 살고 싶은 삶이 좀 명확하잖아요. 저희는 다 꿈이 갖고 있으니까 또 다시 용기 내고 또 다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예전과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장님 되게 예쁘고 건강해지시고 피부도 진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여드름 여기 이렇게 올라온 피부에서. 근데 정말 더 감사한 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갖게 됐더라. 이 변화가 또 너무 감사하네요. 저기 여기 채팅창에 한수빈 사장님이 뉴스킨에다가 11조 하시래요. 어쨌거나 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는 돈으로 정말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또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먼저 그 약속 제안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만큼 소심했고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약속도 잡고 막 좋은 곳도 서칭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고 또 예전에는 원래 그래. 나 원래 못해, 원래 안 해, 막 등등 이렇게 늘 부정적이고 좀 굉장히 좁은 사고의 틀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원래라는 걸 아예 싹 지워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못한다 안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 생각으로 모든 거를 좀 받아들이려는 의료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개받아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막 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편이고요.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좀 많이 놀라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굉장히 안 해본 걸 시도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감하게 막 해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차를 20대에 샀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무서워서 4년 동안 한 번도 고속도로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역대급 커미션을 받고 10년 만에 차를 다시 샀거든요. 근데 차 산 그 다음날 바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과감하게 바뀐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뉴스킨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파트너가 떠날 때였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사실은 용기 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견뎌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저 스스로 아 진짜 이렇게 희망이라는 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트너 떠났을 때 가장 힘들었다 하셨지만 진짜 저도 엄청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보냈고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 꿈과 내 목표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사장님이랑 진짜 같이 찐으로 뛸 그런 멤버들이 결국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장님의 변화 중에 성향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소극적인 성향에서 적극적인 성향으로 정말 놀라운 뉴스킨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장님이 올해 사장님의 도전과 그리고 진짜 잊지 못할 성취를 이뤄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 그룹에서만 나눠주셨는데 랑현라인 사장님들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PPT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대로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게 바로 꿈 리스트,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제가 그 적은 게 2021년 1월에 바인더에 작성했던 1년 목표였거든요. 근데 영역별로 뭐 조금 세분화되고 이제 실천 내용, 시간 계획까지 적어 놓은 거고 오른쪽은 2020년도 12월에 만든 보물지도예요. 이 중에서 역대급 커미션 외에 몇 가지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올 한 해였는데 저는 이제
이제 그 역대급 커미션을 받게 되면 차를 사려고 했고,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께 근사한 식사 대접을 해드리자. 그리고 부모님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톡톡한 용돈을 드리자라는 이제 생상을 하면서 그 메타 LTO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10월에 그 메타 LTO의 기회로 역대급 커미션을 실제로 받았고요. 11월 또 그 메타를 통해서 확장된 그 고객들과 확장을 통해서 연속 1,000만 원대를 훌쩍 넘는 역대급 커미션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드림보드에 있었던 차를 구매했고요. 드디어 뚜벅이 10년 차에서 탈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생겨서 너무나 편안했고, 양자기, 뭐 대문 가방, 저는 그걸 좀 바리바리 막 들고 다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무거운 걸 한 번에 차에 싣고 다니니까 진짜 세상 살 것 같았어요. 그 PPT 또 넘겨주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메타가 그 결제된 날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은 저희 사실 김영수 그룹장님이셨어요. 올해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작의 한 해였거든요. 제 LT 라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BR2000원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와 있는 상황에서 진짜 잘하고 싶고 막 성장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룹장님이 참 진짜 하나님처럼 아는 것처럼 저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가장 핫플에서 스폰서님 모시고 식사를 했고요. 또 두 번째 역대급 커미션이 달성된 11월 때 또 그룹장님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스폰서님들 얘기하면 이렇게 울컥거리죠. 그리고 또 가족 이상으로 진짜 제 성공을 너무나 바라는 저희 사랑하는 정전 스폰서님 두 분을 모시고 또 근사한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이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받는 거에, 파트너에게 받는 거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성장해서 빨리 또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엔 저를 너무나 아끼고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저희 부모님이세요. 차를 뽑고 제가 가장 먼저 간 곳이 메타 신규 고객이 많이 확장된 강원도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산 차에 두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제가 용돈을 드리니까 사실 평소 같으면 돈을 받지 않아요. 다시 저에게 용돈으로 되돌려 주시는데 이날은 고맙다 혜수가 고생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받은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빨리 더 성공해서 더 잘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간절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3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큰 오빠는 저희 부모님 같고요. 그리고 둘째 오빠는 저를 잘 아는 이 두 오빠 부부를 모시고 막내가 근사한 저녁을 쏘는 시간을 가졌고, 사실 몇 해 전에 저희 두 오빠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제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가족 관계를 노력하자라는 그 버킷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통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 온 가족이 가족여행을 가는 거는 조금 상상되지 않은 일이었는데, 내년 부모님 팔순에 저희 온 가족이 그 제주도 그 여행을 결정했고, 숙소까지 그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리스트 중에 올해 제주 한 달 살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저희 정지현 스폰서님 먼저 다녀온 그곳 그대로 예약해서 저는 이제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그 역대급 그 기회로 저는 저희 팀의 액션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식사권을 받아서 큰아이와 그 12월 예약도 없이 진짜 예약도 어렵다던 조선 호텔 뷔페에 너무 그 운 좋게 바로 예약이 돼서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큰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느끼게 돼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삶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사실은 바닥까지 갔던 시간이 지난 1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의 절반이 어느새 유스킨과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를 안 냈지만 저는 생계형 유스킨이었거든요. 그래서 버텼어요. 사실은 유스킨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역대급을 이제 커미션을 받고 큰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
회복하는데 10년 걸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제 말이 너무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이게 엄마 이제 커미션이 1,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고정 커미션으로. 아니다. 고정 커미션은 아니고 엄마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랑 이제 식사하러 갈 때 제가 터미널로 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갔었는데 얘가 저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랬더니 빵빵거려도 모르는 거예요. 봤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작은 차만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다. 차를 태워줬더니 와 너무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그 역대급 커미션을 2달 연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2,700만 원 정도 되는 커미션은 2달에 걸쳐서 메타 때문에 받으셨는데 그 금액이요. 그 직장인들 1년 연봉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걸 해내신 거예요. 어떤 조직을 갖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직이 당장 크지 않아도 신규 사장님일지라도 LTO의 기회를 잡으면 이렇게 역대급 커미션을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룹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룹의 우리 심혜 사장님의 경험이. 저도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서 50만 원짜리 밥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심혜 사장님이 그룹장님과 저희와 부모님께 가장 많이 먼저 찾아주셨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아마 심혜 사장님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희의 마음처럼. 그리고 아들이 엄마 차를 못 찾았대요. 조선호텔에 데리고 가려고 이제 터미널에 데리러 아들을 갔는데 빵빵거려도 작은 차야만 기웃거렸다는 얘기에 제가 빵 터졌었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냈고 성취해냈고 예, 그리고 성취해내서 있었던 그 사장님의 보물지도를 결국 하나하나 잃었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역대급 커미션을 해냈는지 이제 실행한 것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실 식스파였어요. 저는 식스파에서 튕겨져 나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 그 6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에너지 때문에 제 에너지가 유지되었거든요. 리더 사장님들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했던 긍정학원 100일 챌린지가 그 식스파 에너지와 맞물리면서 제 에너지 유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도 없고 사실은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도 저는 컨택을 진짜 많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갑자기 제가 40 테스트에서 80 테스트로 목표로 높였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2주 남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2주를 쪼갰습니다. 80세트로 2주를 어떻게 하면 해낼지를 쪼갰더니 하루 6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6세트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6세트를 하기 위해서 그날의 온 에너지를 사실은 다 썼고요. 고객들한테 계속 문자했고 계속 전화했고 그리고 나서 또 매출이 나서 또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만나려고 커피숍에서 막 모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 유지를 되게 잘해야 된다. 그런데 에너지 유지가 잘 될 수 없는 환경에 나를 갖다 놓자. 그게 사장님은 식스파 방이었고 그리고 학원 챌린지, 그 긍정 학원 챌린지를 100일 동안 지속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이 없는 날에 가만히 있지 않고 컨택을 진짜 많이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0세트로 목표를 높여서 상향 조정했는데 그걸 하려니까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쪼갰더니 하루에 6세트가 나오더라. 그때부터는 6세트 하는 것에서만 집중했다. 와, 되게 명확한 실행을 이렇게 짝딱딱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진짜 잘한 게 또 있으세요. 사장님이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막 집중해서 혼자만 성과낸 게 아니라 저희 팀의 사장님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날 막 예약 문자가 오게끔 만들고 막 같이 막 에너지 하자.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난 답했더니 이렇게 클로징이 됐다면서 막 그걸 보여주고 같이 답변해주고 하면서 형제 라인의 사장님들의 매출에도 막 간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 세트라도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사장님이 팀내에 막 해주셨거든요. 그때 형제 사장님들이 엄청 사장님한테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 나 혼자 그 내 고객들 관리하기도 바쁜 시간에 사장님이 팀을 막 동기부여하면서 같이 메타 열심히 해보자라고 그렇게 나눈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 모두가 성장의 욕구가 있잖아요. 신규 사장님이든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이든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에겐 모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심으로 돕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에너지를 찾기까지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고 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들었고 제가 집중하면 말이 좀 세게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진짜 잘 되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다 된 클로징을 막 못 담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의 멘트를 공유하고 그 부정 극복하는 걸 도와드리고 클로징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사실은 그 에너지가 저에게로 또다시 돌아오던데요. 제가 제 일을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모인 사장님들의 도움을 청하면 저희 팀 사장님들 진심을 도왔더니 성과가 없는 그 다음날은 진짜 신기하게 2배의 성과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느꼈어요. 유스킨 사업은 혼자 막 잘 되고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좋은 에너지가 배로 쌓여서 돌아오는 거를 느꼈고 또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에너지 있는 곳으로 자꾸자꾸 모이는 저희 팀 사장님들을 보면서 와, 우리 스폰서님 진짜 행복하시겠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제 파트너라면 너무 좋겠다. 나도 이런 팀 빨리 만들어야지라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저 역시 또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사실은.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결국 에너지가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부메랑처럼. 사장님은 진짜 리더십니다. 근데 그날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희가 메타 막 2주 전부터 막 모여가지고 그 임선배 사장님이 우리한테 그런 팁을 알려주셨잖아요. 모여서 에너지 나눠라 해서 저희가 바로 복주했어요. 그러고서 막 모여가지고 막 같이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사장님이 너무 웃겼어요. 사장님이 막 연락을 하던 중에 1년 만에 어떤 동생이 연락을 온 거예요. 사장님한테. 누나 뭐 해? 라고. 누나 뭐 해?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답했죠? 아, 저희가 그때 메타에 너무 미쳐 있을 때였어요. 근데 때마침 또 후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한 1, 2년 만에 카톡이 왔는데 그때 한참 저희가 막 카톡을 보내고 있었어요. 공통의 이렇게 문구를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저도 그 카톡을 받자마자 생뚱맞게 그 친구는 내용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후배에게 제 에너지가 너무 크고 넘쳐나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메타 디데이 1일 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보냈더니 얘가 무슨 말이야 누나 하고 다시 질문을 했고 저는 또 마이크로바이옴 모르니?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한 통이라도 먹어봐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바로 막 클로징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날 미친 줄 알았거든요. 너무 웃겨서. 누나 뭐 해? 라고 1년 만에 연락 온 동생인데 메타 디데이 1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누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너 마이크로바이옴 아니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너무 진짜 빵 터졌거든요. 그분 매출 안 됐죠? 네, 그분은 지갑을 열지 않은 짠돌이 공무원이어서 네. 짠돌이 공무원이어서 어쨌거나 진짜 이렇게 일할 때 보면요.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일하세요. 거기에 완전 딱 거기에만 집중하시거든요. 그렇게 초몰입 집중하셔서 성과를 내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항상 매년 LTO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그때 명단이 엄청 유입되고 높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직을 만드는 것과 매출하는 것과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제품을 전달했을 때 나와 함께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유입되는 거고요. 또 사업을 전달했을 때 제품을 쓸 사람도 생기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혜 사장님은 LTO를 통해서 이룬 보정과 성취를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어쨌거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첫 번째는 제가 조직 성장의 욕구가 너무 컸잖아요. 그런 성장의 욕구가 결국 또 나의 성장의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대급 커미션을 받게 됐고, 또 두 번째는 한계를 찢는 목표 달성을 통해서 와, 나도 되는구나라는 이제 가능성의 힘을 또 강력히 느낄 수 있었고요. 나의 생각이 곧 내가 되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그 간절함의 힘도 느꼈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메타를 맞이하기 시작 전까지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어려웠거든요. 조직 성장에 대한 고민은 계속 컸었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뀌는 게 한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 먹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되는 거를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유스킨 사업이 잘 안 될 때 저희가 스폰서랑 뭐 파트너의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져 있잖아요. 저 역시 사업이 막혀 있을 때 스폰서의 관계가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실 누가 도와주지 않거든요. 스스로 뛰어넘는 순간 저에게도 뭔가 수도관이 막 뻥하고 뚫리는 것처럼 사업적인 성과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너무나 바라는 스폰서님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멀게 느껴졌던 사실 백만장자의 꿈이었거든요. 그게 저에게 좀 성큼 더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싶었지만 사실은 벌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 소득을 제가 10월, 11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1,000만 원을 쓰고도 그 다음날 또 들어오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매월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온다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 커미션을 계속 받고 싶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꿈이 저에게 더 성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보신 거죠. 그 맛을 보신 거죠. 커미션 맛을. 그리고 이렇게 진짜 계속 해야겠구나.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 LT 라인도야 1만 LT 되는 게 제일 어렵지만 1만 LT 되면 2만 LT 되고 3만 LT 되고 하는 것처럼 심혜 사장님은 이번에 이 경험이 또다시 사장님의 어떤 커다란 도전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욕구는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계를 찍는 목표를 세워라. 내 생각이 곧 내가 된다. 그리고 관계도 얘기했는데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관계에서 뭐가 막혀 있다. 그게 스폰서든 파트너든 그거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뚫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뭔가 해내보자. 해내보면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잘 그려지고 백만장자까지 꿈이 성큼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된다. 여러 가지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2022년도에 도전 정하셨어요? 2022년도에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계획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유스키는 결국 나를 통한 팀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EBA를 세팅해서 2022년 4월 EBA 핀업을 제 한계 짓지 않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PA를 달성해서 100명의 BR 조직의 팀을 만들고 1,000만 원 이상의 커미션을 받아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을 꾸준히 올리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제가 나아진 모습으로 멋진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꼭 이루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딱 사장님들께 저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우리 사장님들 한계를 짓지 마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한계를 꼭 두지 마시고요. 도전하는데 한계 두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올려보세요. 사장님들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마시고요.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